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간호조무사 기간조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40이 넘은 사람이 꼭 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양보호사 과정을 하면서 정말 이 자격증을 따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어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고 많은 편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내가 40이 넘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자격증이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가정부다, 파출부다, 남의 집 가서 허드렛일한다 이런 사회적인 의식이 팽배하고, 저 역시도 요양보호사 그 자격증을 딸 때는 일을 아예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어서 접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양보호사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반 동기들이 20명의 통계를 냈을 때 왜 요양보호사를 했냐 하면, 첫 번째로는요, 가족 요양을 하기 위해서요. 50, 60대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분들은 부모님이 아프신 경우가 많고 등급을 받으신 경우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어차피 하는데 돈 좀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도 도전하시고, 또 부부끼리도 남편이 병이 있고 등급이 있어서 어차피 내가 다 그 뒷수발을 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부끼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를 따는 편입니다. 아주 극소수는 내가 노후에 혹시 모르니까 자격증을 미리 따놓자. 지금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50시간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서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리고 아무런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수시간 자체가 한 달 정도만 학원을 다니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를 따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70대 이상이 되시면, 그리고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후에 또 안 좋아지시게 되면 등급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장기 요양급여의 등급의 기준은요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은 병명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65세 이하여도 노인성 질환, 치매나 파킨슨, 뇌졸중 이런 질병이면,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 질환 자체가 노인성 질병이면 그게 50세더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 이하여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가족, 내 부모님, 그리고 시부모님,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얼마든지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케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취업이에요. 요양보호사가 꼭 재가급여의 방문 요양 부분에만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흔히 보는 데이케어 센터, 주 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일반적인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많이 구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간병인을 항상 구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릎 수술하실 때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을 그냥 그 병원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항상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름아름 수술 전날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해서 알아서 이렇게 다 구해줍니다. 그분들이 보통은 조선족 분들이 많기는 한데, 간간히 과거에 간호조무사를 했던 좀 나이가 있으신 분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정말 굉장히 거기서 인기가 좋아요.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 대상자를 돕는 것과 전혀 그냥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있으신 분들은요, 시설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강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설 경력이라는 거는 요양병원은 제외하고요,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이런 그 재가센터, 이런 센터의 경력만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내가 어떤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이런 곳에서 3년 이상 일하시면 요양보호사 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요양보호사 강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하고 간호사 출신 선생님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쪽이 사실 일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어도. 그래서 거의 다 요양보호사 강사로 많이 빠진다. 요양보호사는 이제 가족 그 요양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정 요양이 그 재가급여에서의 방문 요양이에요. 그걸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요양원, 그리고 간병인으로의 취업의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학원에서도요, 동기들끼리 어느 정도 또 단톡방도 저희도 만들었었거든요. 친분이 있어서 이제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만약에 내가 그 가족 요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에 요양보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수업을 한 달 내내 같이 들어가서 알잖아요. 이왕이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동네 그 학원을 간 거거든요. 자격증이 있게 되면 이제 센터에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집 요양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길은 많이 있어요. 그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름아름 길들은 다 이렇게 찾으면 또 나옵니다. 학원 다니면서 50 후반 뭐 60대 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언니들이 그랬어요. 아, 내가 이거를 배우기 전까지 어쨌든 의학적인 지식, 또 노인성 질병, 질환, 이 노인들이 자기의 몸을 점점 노화가 되면서 적응해야 될 것, 그리고 관리해야 될 것, 식단은 하루에 어느 정도의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루고루 나눠서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 그래, 내가 야채나 채소는 한 끼에 2번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단백질도 몇 끼마다 먹어야겠구나. 챙겨 먹게 돼요. 그리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카페인도 자제하고, 또 골다공증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 너무 집중할 수 있는 걸 하면 숙면이 어렵기 때문에, 아, 밤에는 좀 릴렉스하고 있어야겠구나. 너무 유튜브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잠을 좀 푹 자고, 물도 좀 8잔 이상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골다공증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비타민 D도 먹어주고 걷기 운동도 하고 이제 자잘한 것들을 배워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용하는 물건 중에서 100년씩 쓸 수 있는 물건 있나요? 뭐 자동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그 기한이 있잖아요. 뭐 많이 써봤자 한 30년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뭐 최소 다 70년, 80년씩 쓰니까 조금씩 고장이 나서 보수하면서 써야 되는데 그 나이를 먹어도 내가 왜 이런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정말 당연한 현상이고 내가 내 몸을 관리하면서 써야지만 한다. 조심조심 사용해야 된다. 젊었을 때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찾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가 알아야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것들을 그런 정말 상식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따면서도 아 진짜 이거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주변에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지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팁도 전해줍니다. 고혈압은 아무리 혈압 조절이 되더라도 일단 약을 먹은 이상은 중간에 끊으면 큰일 난다. 그냥 끝까지 계속 먹어야 되는 약이다. 그런 상식들도 전해주고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한 달 정도만 내가 투자하면 딸 수 있잖아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해요. 동기 언니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상식들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 내가 늙어가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딱 그려져요. 이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늙었을 때 막연하게 두렵거나 아 늙으면 죽어야지 아프면 그냥 뭐 나는 뭐 인생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자세,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의 70 다 된 언니도 계셨는데 매일 어딘가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숨통이 트인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남편이 좀 아파가지고 많이 간호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는 건데 나와서 8시간씩 앉아있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내가 배우는 것에 기쁨이 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언니가 뭐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배우면서 많이 또 배우고 공부한 사람은 치매도 확실히 더디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된다. 내가 뭐 나이 먹고 몇십 년 만에 공부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럴 게 아니라 당연하죠. 기름칠 안 하면 기계도 다 그냥 녹슬어 버리는데 사람 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육 안 쓰면 근육 쭉쭉 빠지듯이 뇌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쓰긴 써야 된다. 그래서 40, 50, 60, 70대에 어떤 자격증이 그걸로 돈을 벌던 안 벌던 내 삶에 도움이 될까 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기간도 짧고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1년 정도 투자할 수 있다 하면 저는 간호조무사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간호조무사 요즘에 취업 안 된다. 그래서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TO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냥 외래 쪽은 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선호하고 20, 30대 그리고 지금 경력자들도 자리가 없어서 많이 쉬고 있어서 신입들이 취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그것도 케바케라서 그 동네에 또 그 일자리가 많은 곳이 있고 일자리가 좀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그 근거리에 병원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요양보호사 따도 소용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부정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 동기들은 이 자격증 힘들긴 했지만 내가 따게 되면서 너무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들을 했어요. 저도 정말 공감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따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유튜브에 여러분에게 공부 영상도 올려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요양보호사 강의를 하는 것도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까지 따려고 하면 그 일이 커져요. 그건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요. 하다가 또 하고 싶으면 하겠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공부를 했다가 요양보호사를 해서 그런지 이제 그냥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물론 8시간씩 앉아 있는 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수업만 열심히 들었고 따로 복습은 하지 않았음에도 합격점은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수업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합격점은 무조건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요양보호사를 하실 분들은 일주일만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학원에서 다른 시간에도 나와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 그런 학원이 거의 다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간 되실 때마다 수업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조무사 파트랑 요양보호사 파트랑 겹치기는 하는데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양보호사 부분은 더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재를 보거나 수업을 듣지 않으면 틀린 문제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혼자 교재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면요. 어떤 게 포인트인지 교수님이 찍어주십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따로 복습을 안 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격증은요, 쓸모없는 게 없어요. 내가 그걸로 돈을 벌든 안 벌든 그 자격증을 따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그걸 공부하면서 또 느끼고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있고,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성취를 한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든 인생이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는 현재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언니조차도 요양보호사를 따려고 왔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요, 사실 운전면허증처럼 거의 전 국민이 필수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자격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도 2023년부터는 컴퓨터로 시험을 본대요.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수기로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이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실 분들은 빨리빨리 따시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한 살이라도 젊고 머리가 돌아갈 때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들은 무시하든지 말든지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심정지가 왔어. 내가 그때 CPR, 심폐소생술이라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기가 물에 빠졌어. 그러면은 인공호흡하고 심폐소생술 하는 거. 그리고 목에 떡이 막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어. 그 하임리히법으로 살리고. 정말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의사가 돼서 그 모든 질병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알 수 있는 게 요양보호사.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는 게 간호조무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자격증들을 접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의 그 내용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제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노인성 질병 배울 때도 이게 우리 엄마가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 아빠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 좀 이렇게 잘해드릴 거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알수록 너무 좋다. 공부는 그래서 계속 나이가 먹어도 해야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양보호사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일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